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7월 21일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 중에서 부동산 세금이 좀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럼 내년부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개정될 세법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해야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면 반드시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요즘 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세부담이 줄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 변한 것을 세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세율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법인 명의로 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법인세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법인세율이 올해까지는 2억 원까지는 10%, 200억 원까지는 20%, 3천억 원까지는 22%,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율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네. 내년부터는 200억 원까지는 20%,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종전에 2억 원까지 10% 적용하던 것이 5억 원까지 10%를 적용하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인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법인만 봤을 때는 종전에 2억 원까지 10%를 적용하던 것이 이제는 20%를 적용하니까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것도 아니고 인하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임대법인의 입장에 볼 때는 좀 불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인 부분은 10%에서 20%로 이 세율이 인상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거의 2배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은 그렇고 개인은 좀 어떻게 됐나요?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 세율이 변화가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8,8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세율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이 조금씩 변경됐습니다. 종전 올해까지는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를 적용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1,400만 원까지는 6%, 5천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를 적용해서 낮은 세율 구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8,800만 원이 예를 들어 소득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9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1,53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차이로 따지면 5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한 약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60만 원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1억 원 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54만 원은 사실 미미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오늘은 세부담 위주로 해서 변경된 걸 주요 규정만 살펴보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아무래도 세율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라고 해서 3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약 2배 이상의 세율 인상, 중과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일반 세율조차도 인하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과세 표준이 20억 원이라면 올해는 3.6%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율로 계산하면 약 5,04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정될 세율을 적용하면 중과세는 이제 폐지가 됐고 일반 세율도 인하가 돼서 약 1.3% 정도가 적용이 되니 계산해보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40만 원이라는 큰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라기보다는 세금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세율만으로 일반 과세를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14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 공제 금액 14억 원으로 적용하는 건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또한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렇죠.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 통과 여부가 확실히 될 텐데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14억 원이 아니라 종전 규정인 11억 원을 공제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내년 세법이지 않습니까?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9억 원을,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 그 1주택자를 판단할 때 혜택이 어쨌든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일시적 2주택이란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그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봐주고, 또 예기치 못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공시지가가 3억인 아주 저가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빼고 1주택을 판단해서 12억 원이라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원래는 그 기본 공제가 11억 원이었는데 그게 12억 원으로 늘어났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6억 원이었는데 그게 9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예전처럼 이제 뭐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자 그 신설 규정 때문에 과도한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데, 그때 함께 그런 일시적 2주택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의하실 점이, 이러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래 냈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며, 그뿐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해서 추징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좀 개정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비과세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가 12억 원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과세 폭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세법이 개정된 부분을 또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2월과세 규정이라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소액에 증여를 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증여를 해서 다시 그 부동산을 5년 이내에 7억 원에 판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7억 원에서 5억 원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런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7억 원에서 5억이 아닌 3억을 차감해서 총 4억에 대한 양도세가 부담되게 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이 인하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규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이와 비슷하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해서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하신 혜택을 받으려면은 5년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2배로 10년은 보유해야지 말씀하신 그 취득가액 기준이 아니라 그 증여가액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 뭐 증여 고민하신 분들은 올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 증여하는 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과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취득가액을 좀 올린 다음에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서 굉장히 절세 플랜이 잘 됐었는데, 이제는 1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절세 플랜보다는 상당히 불확실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올해 안에 빨리 증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뭐 상담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민 세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